안녕하세요. 올해 68세로 건강하게 사시길 소망하는 할머니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며 첫인사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전하는 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감이 오지 않아서 투덜거리는 글이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연령대를 불문하며 아마 고려장이라는 풍습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나이든 부모를 산에 버리는 풍습인데 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다 알려지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일제시대의 교육이었고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시행하는 풍습이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부모를 버리는 풍습은 옳지 않아요. 한때는 노인 부모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외에 버리고 돌아오는 현대판 고려장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전하는 제 이야기도 현대판 고려장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반드시 어디에 버리지 않아도 충분히 부모를 돌보면서 살 수 있거든요. 결말은 따뜻하지만 사연을 전하면서도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왜 제 마음이 그러한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정확성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지병이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숨이 더욱 차다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약간 움직일 때도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있지만 따로 운동을 하지 않고 평소에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해서 걷기를 거의 안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활동량이 적어 몸이 빨리 지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그러나 요즘에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주방으로 가거나 돌아오기도 힘들었는데 마치 몇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이 이상한 생각에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향했습니다. 만약 재산이 많다면 하나뿐인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병원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이루는 장성 가정의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해.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도 조금만 있어도 병원에 달려갈 정도로 된 마음에 초기에 병을 발견하면 관리도 쉽고 병원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젊은 시절에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든 지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제 이야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죠. 제 상태가 심각한가요? 심장에는 고혈압과 같은 병이 의심될까요? 아니요, 어머님이 사실입니다.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 것보다 연세가 있으시니 한 번쯤 촬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특별히 고혈압이 있으신 곳도 아니고 평소 건강을 잘 챙겨오셨지만 이상한 증상이 있으니 검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 달 전보다 단기간에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느끼신다고 하니 혹시 다른 곳에 이상이 생기셨는지 살펴보라고 하고요. 웬만하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장 초음파를 받으라는 소리에 덜컥 놀랐습니다. 건강 염려증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할 만큼 꾸준히 제 건강을 챙기던 의사였거든요. 그런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을 때 당연히 겁이 났죠. 그러나 의사는 오히려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한번 정밀 검사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하며 한 달 사이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다음번에 가기 전에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의사는 언제나 1%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사 비용이 들 수 있지만 1%의 가능성으로 다른 질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며 검사를 받았고 2주 후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나는 모르겠어.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빠르게 발견했다는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담당 의사 선생님께 답을 듣기 전에는 머릿속이 이미 복잡해졌어. 60세 이상을 살며 삶에 대한 미련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 들기도 전에 눈물이 날 뻔했어. 많이 아프거나 오랫동안 살지 못할까봐. 막연한 두려움이 내게 밀려왔기 때문에야.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한다는 듯이 의사 선생님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어. 급박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래도록 나를 많이 쳐다보셨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어떤 질병인지, 저 병에 걸린 것 같나요?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을 기다릴 수 없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듣지 않아도 초기 발견해서 다행이라는 말 같았어요. 어떤 질병인지 내 숨이 차오르게 만드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TV에서 이렇게 큰 병을 의사가 말할 때 주인공들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라던데 지금 내 표정이 어떨까요?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내 상황이 분명한데 그 결과를 듣는 건데 눈앞에 펼쳐진 일이 마치 내 일이 아닌 듯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40여 년이 넘었으니 고스란히 제가 당당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희귀한 질병에 걸렸어요. 이 질병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희귀한 질병이기 때문에 약값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 안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어머님도 예상하실 것 같은데 이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다는 점이에요. 늦게 발견할수록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 어머님은 다행히 초음파로 빨리 발견을 해서 약을 잘 복용하고 일상에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잘하면 평소와 별 차이 없는 생활이 가능해요. 나이가 있으니 질환이 생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했어요. 지금까지 이 병에 걸린 지 몇 년 되었고 관리도 하고 약도 먹으니 의사님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어도 어떤 병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생소했어요. 고혈압은 희귀병도 아니고 약값도 비싸지 않다는 걸로 알았는데 폐동맥 고혈압은 또 다른 것이다 싶었습니다. 희귀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약값이 싸지 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이라는 말이 더 와닿아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질병을 관리하며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난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제 질환은 희귀성으로 발견까지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숨이 찬다고 했던 증상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은 물론 제처럼 나이가 든 할머니도요. 발생하는 증상이 제처럼 숨차는 증상 이외에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심장 초음파를 하자고 말하기 전 의사 선생님이 제 일상을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아마 의사 선생님은 혹시 모르니 심장 초음파를 해보자 하셨는데 아마요. 제 질병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피로감이 늘고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상을 이야기할 때 검사를 진행하자고 한제 케이스가 운이 좋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증상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런저런 의심을 하다가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심장 초음파를 하는 상황이 더 많았죠. 그래서 평균 진단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데 저는 한 병원을 오래 다닌 덕분인 것 같아 생각했습니다. 이런 안도의 한숨이 나기도 잠시 또 하나의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값이 비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할 정도면 약값이 얼마일까,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비싼 약값은 내 생활비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아들 하나를 힘들게 키웠는데 사춘기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작은 집을 사고 연금도 준비하였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데는 매달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연금으로 큰 지장이 없었죠. 유일한 아들은 결혼 생활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좋아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시네요.
검진도 받고 지냈던 것인데 병을 빠르게 하자고 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쳐 쓰러졌다면 부담을 안 줄 수 있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약값이 많이 비싼가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데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한 달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건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에요. 심장혈관은 그래도 튼튼한 편에 속하지만 폐혈관은 그렇지 않아요. 더 위험하고요.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을 빼먹지 말고 드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싼 약값이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300만 원 이상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이상인 부분이 보험으로 처리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리가 안 된다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질병을 초기 단계에서 알게 된다면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제가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희귀병으로 살아도 약값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게 과연 옳을까? 어떤 답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이내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몰랐다면 모르고 지나갔겠죠. 하지만 내 병을 알고 있는 이상 약만 꾸준히 챙겨 먹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 삶의 미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준호가 대학에 가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루지 말고 아들에게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안 된다면 아예 말을 엄두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은 되는 아들이니 부모의 연을 끊지 않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밥은 챙겨 먹었니? 그러며? 점심시간이 지난 지 언젠데요? 어머니도 식사하셨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말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점심은 먹었냐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요즘 하도 시집살이로 이혼하는 며느리들이 많다 하길래 결혼 초부터 거리를 두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결혼하면 엄마 걱정이 아닌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끌며 내가 잘하며 부족했던 아빠 자리를 천주에게는 풍족하게 전해주라는 말을 늘 했으니까요. 그런 아들에게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밥 먹으러 집에 한번 내려오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 말이 어려워 몇 번 전화를 꺼셨냐며 다정하게 굴었어요. 제 어미 속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꽤 잘하던 아이였고 대학도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곳에 단번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동생으로부터 들었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아들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를 벌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대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성과금이나 보너스도 잘 받고 가끔씩 용돈도 챙겨주는 저희 아들인데요. 그래서 제 의료비가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 입장에서의 생각이겠죠. 자손을 키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결혼식도 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소중한 아들이라서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의 마음이랄까 그렇습니다. 그거라는데 어쩌지도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이니 이야기하자. 저를 다독인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안내해 줄 수 없을까 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재야,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할 말씀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뜸을 드세요? 평소와 다르네요. 문제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하는 유일한 아이를 키워서 그런 건가요? 늘 존댓말을 쓰던 아들인데 오늘은 그 존댓말에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한 직원이 너 뭐 하고 있어? 살갑게 말을 걸었다면 제가 말을 내기 더 쉽지 않았을까요?
아들이지만 존댓말을 쓰는 아들이 유독 멀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쓰러져 병원비로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젊은 시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들에게 짐되게 실어들었던 보험은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시절엔 알려지지도 않은 질병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오직 아들이 그 치료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한두 번이라면 염치가 있을 텐데 계속 약값을 내달라는 말을 하기 어려웠어요. 선재야, 엄마가 아프다. 오디오 걷는 게 불편하다더니 무릎이 안 좋으세요. 수영 같은 운동하면 무릎에 부담이 덜 간다는데. 어머니도 집에서만 있지 말고 이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사람들도 만나고 기분 전환도 하세요. 엄마, 희귀병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의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래 다행히 관리를 잘하면 현재와 같이 잘 사시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인데 엄마가 희귀한 질환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요? 결국 약값이 많이 든다는 말이겠죠. 아플 때 약값 좀 내다오라고 직접 말하는 것도 좋겠네요. 아들에게 주말에 내려와 달라고 해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능한 담백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막상 말하는 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꺼낸 말은 제가 아프다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평소 제가 무릎이 불편하다고 했던 것을 떠올리고 수영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희귀병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변명하듯 입이 떨어졌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일인데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진 일이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죠. 크게 아픈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니 저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지금 당장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희귀병이에요. 어머니는 피부색은 하나 이상 없고 건강해 보이는데 희귀병이라니. 병원은 어디에 가셨어요? 늘 가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체 어떤 병원인데요? 그것 때문에 며칠 전 전화했던 거예요. 오늘 보잔 소리도 그것 때문이고요. 아들은 제가 어색하게 굴던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물어왔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신촌 세브란스에 갔던지라 저도 그 병원에 오래 다녔어요. 아들이 어릴 때 남편이 일찍 보내니 아프기라도 하는 듯해요. 하면 큰 병이 난 것처럼 없는 살림에도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걸려도 큰 병원이니까 조치도 빠르고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살릴 거라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죠. 그걸 아는 아들은 늘 가던 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대학병원이니 어떤 질환이든 의사가 말하는 게 기정사실인 셈이니까요. 그동안 꾸준히 다녔던 걸 아들도 알고 있으니 더 깊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불필요하고 아들의 관심은 제 약값 대체 어떤 병이길래 약값이 그만큼 들고 계속 필요하다는 걸까 그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듯 보였어요. 한 달 전 숨이 차올라서 나이가 들면 다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하지만 최근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 숨도 차오르고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나이도 있고 심장 초음파를 받아보자고 해서 이상이 발견되었어. 그래서 폐동맥과 고혈압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계속 다니던 병원에서 평소 검사했던 것들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하게 됐어. 숨이 차거나 필요한 게 어디든 주상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으니 대부분의 병은 발견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어. 아들이 어떤 병인지 궁금해했을 때 난 주저리 변명을 하고 있었어. 하는 말이 다 사실이고 의사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이나 지금 이 사연을 적는 현재도 저는 꼭 변명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이 병에 걸리고 싶어 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행인 점은 발견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모르게 그러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너에게 말한다는 것을 어쩌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혈관 질환이 그렇듯이 의미가 크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알아요. 음식 관리도 하고 약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의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 전하는데 참아야 했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폐동맥 고혈압이면 약을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이 희귀한 질환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동네 내과에서도 약을 처받으니까 왜 걱정하시는 건가요? 연세 있으시니 어느 정도는 당연한 부분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 지병이 있던 게 아니라 아마 어머님이 놀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해도 맥경화 고혈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과 다른 거래 희귀성으로 약값도 비싸고 동네 내과에서는 잘 몰라. 그래도 약만 잘 챙겨 먹으면 크게 생명 위태로운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니까 약값이 부담이라서 그렇지. 아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 질병 이름을 들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혈압은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젊은 연령층도 충분히 걸리는 질환으로 겁먹었냐고 오히려 절 다독이는 수준이었죠.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혈압이면 약값에 대한 부담도 없고 주위에서도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니 저 역시도 두렵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폐동맥 고혈압은 혈관 자체의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더욱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희귀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약이 다행히 개발되었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서 비싸요. 본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들도 답답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이 월 1천만 원을 번다 해도 매달 300만 원씩 내면 연간 3천만 원을 넘어서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이라면 몇 억이 든다 해도 어떻게든 고치고 싶겠지만 부모로서는 자녀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과 약값에 대해서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말을 듣던 아들이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물었습니다. 지도 그랬겠죠? 뭔가 말을 할 것 같으면서도 빙빙 돌리는 어미가 오죽 답답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던 나중에 쓰러졌을 때 혹시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어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출연지가 개발되었지만 한 달 약값만 300만 원 정도라고요. 그 비용도 차마 입에 올라오지 않아 비싸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웠고 꼭 살아야겠으면 할 마음이 가격을 지금 회사에서 버는 건 어땠는지 알겠어요. 그러니 대가를 실제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부모나 부모들의 마음도 다른 것도 달라 또는 않는 것처럼 마치 삶을 밥 한 접시를 먹는다고 해서 쉽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분이 더 심해진 게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한 번 해도 생전돈을 다 써야 하는 부담감을 어땠던 것 같아요. 건 말입니다. 노후 대비 손주 키우는 것이 집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뻔히 알지만 거기에 제 몫을 달라는 말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네, 300만 원이에요. 별로 다르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만 300만 원이에요. 어머니께서 제대로 알아보신 거 맞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들은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며느리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함께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 왔다면 아들의 반응에는 전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외관상으로 아무런 건강 이상을 느끼지 못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딜 보더라도 아프고 힘들어 보인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질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약을 먹지 않으면 언제 무리가 올지 모르고 이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생존율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구차하게 하기 싫었어요.
목숨을 구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아들에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도와달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상황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씁쓸한 마음이 들지만 어쩌면 며느리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다면 며느리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며느리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으니 다행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돈에 대해 말인데요. 300만 원이라도 큰 돈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공했다면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잘 다닌 아들이라고 어디서든 자랑할 만큼 남몰래 말해야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닌 건 분명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어렵게 꺼내보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제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300만 원이라는 한 달 치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3년도 안 지나 1억이라는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니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돈의 액수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했어요. 서운하고 자식을 키워도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모르는 것도 아닌 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한두 번이라면 저도 어떻게 해드리는데 매달 300만 원 출혈비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제가 잘하며 온전히 누려보지 못한 가정에 집중하고 결혼하면 어머님 걱정 말고 가정을 꾸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사시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달라질 거 없어요. 자식도 보류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고 알아보면 방법이 많을 거예요. 해동맥에 문제가 생겨도 혈관질환이면 결국 음식인 거예요. 먹는 걸 신경 쓰고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식도 보류하지 마시고 어머님의 건강을 챙기세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냉철하게 말하는 아들의 말이 구구절절 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염치가 없었구나. 얼마나 더 살아야 아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누리지 못했던 게요. 늘 마음 한켠에 한으로 남아 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결혼하면서도 걱정하지 말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짐으로 아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괜한 말을 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몇 년 더 살아보겠다는 아들에게 짐이 되거나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 막연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 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도 저 또한 정말 이렇다는 대답을 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집을 팔아도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에 젊었을 때처럼 아들 하나만 신경 쓰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살아왔던 그 시절의 패기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어렵게 꺼낸 말이 공중에서 부서져 저에게 파편처럼 돌아왔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데 대꾸도 할 수 없고 아들의 바람직할 때를 붙잡고 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 나라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만 속으로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 아파요. 희귀병이 뭐예요?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요? 한쪽 구석에서 장난감으로 놀고 있던 8살 손주가 어느새 제 무릎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노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저와 아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걱정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주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약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며 제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주에게 제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제 손주 앞에서 아들을 흉보하는 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안다 척을 할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며 애써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희귀병은 소수의 사람만 걸리는 병을 의미하며 그 소수의 사람 중에서도 우리 아빠가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셨는데 약값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라고 답하니까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높은 계급에 있으니까 약값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주가 물었습니다. 혹시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왜 구매를 거부당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다고요. 눈빛이었어요. 그랬겠죠, 아이. 눈에서 보면 세상에 없는 거 아니고 충분히 사줄 수 있는데 못 해준다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어른이니까 서운한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이내 눈높이에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저 역시도 아들을 키우며 어려운 질문을 해도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제 선에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지금 손주에게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아들을 키우며 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도 잘 키웠구나. 새삼 뿌듯한 생각이 들었네요. 우시가,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워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빠의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많지만 어른이 되면 각자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이건 그런 문제야. 또한 결혼하면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챙겨야 할 가족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지금은 우식이가 어린이니까 아빠가 보듬고 보호하려고 살지만 나중에 우식이가 아빠처럼 자랄 때 결혼하면 이제 아빠와 가족이 아니라 우식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든 가정이 우선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할머니의 할 일과 아빠의 일은 좀 다르다는 거야. 음아가 그럼 아빠, 누가 나중에 아빠처럼 커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면 아빠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럼 나중에 아빠가 할머니처럼 아프면 내가 약 안 사줘도 돼. 근데 사주고 싶으면 어떡해? 나는 아빠가 너무 좋은데, 아빠 아프면 속상한데, 아빠 약 사주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어른이 돼서 결혼하면 그런 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럼 너 결혼 안 할래? 아빠 아픈데 내가 결혼해서 약 못 사주면 어떡해? 할머니도 아빠 결혼 안 했으면 약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 결혼 안 할래? 손주가 하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와 아빠는 어른이고 각자의 가정이 있어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조리 있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아들의 대화와는 달리 손주는 결혼이라는 일을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아프게 되었을 때 약을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준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주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도 사실 할머니를 걱정하고 약을 사주고 싶지만 결혼한 후에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사랑이냐고 물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눈시울이 빨개지면서도 울지 않고 참아온 아들이 제 손을 잡았다.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저 역시도 그 마음을 짐작하지 못하는 거 아니기에 서로 손만 잡은 채 한동안 울기 바빴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힘들게 저 하나만 보고 사셨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식 덕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생각에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이미 손주가 하는 말에서 저도 아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으니까요. 신기하게 손주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아들에게 하는 역시 무색해지는 염치가 없었다는 말까지 느꼈습니다. 저 자신도 그 300만 원이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말하니 아들 역시 그 30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느껴졌겠죠. 자라말라의 목숨이 오가는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그동안의 마음이 월 300만 원의 값어치가 안 된다는 세움입니다. 손주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아빠와 할머니가 울어버리니 함께 안고 울게 바빴습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조절하니 별다른 이상 증상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받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다른 가정이라 생각했던 아들은 저까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가족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 또한 손주의 말로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하게도 싫다는 표정 하나 없이 저에게 함께 살자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 쓰러져도 누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요. 못하는데 멀리 있으면 마음을 쓴다고 해요. 함께 살아도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한 집에 살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으니 멀리서 어쩌다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낫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뒤늦게 어떤 복이 터졌는지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유일한 손주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말하기 전에 현대적인 고려장의 다른 모습이라고 한 게 기억나십니까? 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잔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도요.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안 되어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도 편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위층이 아니면서 돈 걱정이 없는 게 아닌데 한 달에 몇백 원이 대부분의 가정에게 부담이 되니까요. 건강을 위해 평소 챙겼다고 해도 희귀한 질병이 생긴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정말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TV에서 자식이나 부모가 병수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빚더미에 앉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니 누구의 입장도 둘 수 없는 현실이 조금 서글했습니다. 그래도 전 희망의 결말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제 이야기를 전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